비행기 조종사가 예전에는 자기 혼자만 조종 잘하면 돼서 전투기 조종사가 지금은 드론을 끌고 편대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드론을 컨트롤하면서 게임 만지듯이 이 싸움을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도 출퇴근하면서 하거든요. 웃기는 시대죠. 상상을 못한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브루 칼라가 되든 화이트 칼라가 되든 필요한 거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아이디어 닥터 이장우 박사라는 개인 브랜드로 일하고 있고요. 소위 말하는 프로 엔잡러죠.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로서, 작가로서, 강연 여행가로서, 또 브랜드 컨설턴트로, 또 기업의 임원으로 현재 44년째 현역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면은 마인드셋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인문력이 중요해지는 시대 같아요. 오히려 더. 왜냐면 누구나 기본적인 창의적인 거 다 뽑을 수 있잖아요. 생성할 수 있고 AI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보니까 독창적인 거, 전에 생각 못했던 상상적인 거, 공상적인 거 이런 것들이 더 뜨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뿐인 것이 최고를 이기는 시대죠. 유니크함이 베스트를 이기는 시대가 지금 진입이 된 거죠. 이제 저 같은 직업은 어떨까요? 이렇게 회사도 다니면서 프로 엔잡러로 여러 가지 일도 하고 강의도 하고 다양하게 또 책도 쓰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직업은 계속 진화가 되기 때문에 딱 잘라서 어느 직업이 뜬다 이런 것보다는 정말 남들이 할 수 없는 걸 하는 거, 소위 말하는 교체 불가가 되는 직업이 최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장애 관련되는 거, 그 다음 또 이 평균 수명이 늘어나잖아. 지금 초고령화 시대로 가다 보니까 케어와 관련된 그런 직업, 그 다음 또 거꾸로 시니어 세대에게 디지털이나 모바일 AI를 강의한 사람도 좋은 직업 같아요. 그분들이 로봇을 갖다 준들 친화적이 아니잖아요. 잘 못 쓰는 거예요. 디지털 기기가 돼 있어갖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틈새가 반드시 생기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AI를 쓰기 시작하면은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2%의 싸움입니다. 2%는 휴먼 타치죠. 인간의 감성, 공감을 불러일으켜서 2%를 갖고 98%를 움직이는 거죠. 지금은 오히려 이 2%의 힘이란 것이 결정적으로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브루칼라 중에서도 미장공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물론 로봇이 대체하겠지만 로봇을 모든 곳에 투입할 수는 없잖아요. 투입해도 내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는 브루 칼라가 되든 화이트 칼라가 되든 AI 문해력이 필요한 거죠. AI를 이해하고 피지컬한 AI, 물리적인 AI, 로봇 같은 거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승호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로봇을 데리고 팀워크가 돼서 일하는 거죠. 왜냐면은 이런 예를 들어드릴게요. 비행기 조종사가 예전에는 자기 혼자만 조종 잘하면 돼서 전투기 조종사가 지금은 드론을 끌고 편대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드론을 컨트롤하면서 게임 만지듯이 이 싸움을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과연 앞으로 드론 조종사가 누가 하는 게 좋냐? 30년 경력의 파이럿이 하는 게 좋냐? 아니면 어릴 때부터 게임기를 붙잡고 물고 늘어진 그 사람이 하는 게 좋으냐? 그래서 전쟁도 출퇴근하면서 하거든요. 웃기는 시대죠. 상상을 못한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이제는. 가능하면 저는 이제 1타 3피 법칙을 주장하거든요. 1타 3피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챗GPT 프롬프트를 보내잖아요. 그런 걸 카피를 떠서 그록3, 그록한테도 물어보고 또 제미나이한테도 물어보고 이게 중요한 이슈구나 꼭 필요할 경우에 저는 유료 구독자죠. 책 GPT에. 하지만 수시로 제미나이라든가 구글 AI 검색도 많이 하고 그룹하고도 많이 대화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편견이라든가 편향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죠. 내 중심을 잡아주는 중요한 거든. 잘못하면 내가 거꾸로 세뇌당하는 거예요. AI에게. 그럼 내가 무너지는 거죠. 내가 토룩마토라고 내가 아바타 영화에 나오는 큰 새를 내가 조정하는 그런 조련사가 되듯이 내가 AI를 다스리는 길들여서 조련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디자이너가 포샵 쓰잖아요. 포토샵 자동으로 쓰잖아요. 파워포인트 쓰고 엑셀 쓰고 워드 쓰듯이 자동으로 무슨 일을 하건 AI를 쓰는 것이 자동화되는 느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나는 AI 도움 없이 이거 만들었는데요. 알아주세요.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세상에 가장 바보 같아요. 이제는 AI를 활용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건 기본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도 바뀌어야 돼요. 왜 학생들이 AI를 썼느냐, 뭐 특히 챗GPT 썼느냐 이거 추적하잖아요. 이거는 시간 낭비 같아요. 오히려 AI를 쓴 거와 그 AI를 바탕으로 얼마나 만들었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소위 말하는 휴먼 타치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누구나 뽑을 수 있잖아요. 기본적인 거는. 근데 과연 네가 하는 건 뭔데? 네 관점은 뭔데? 너는 뭐를 여기서 더 배로 만들 수 있는데 이 포인트를 갖고 가야 돼요. 수용이 필요하고 이런 표현을 쓸게요. 상호 적응성. 영어로 말하면은 mutual adaptability. 우리 적응하잖아요. 진화하기 위해서. adaptation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적응하는데 AI가 나한테 적응하고 내가 AI에게 적응을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챗GPT 활용도 안 되고 나도 잘 못하게 되는 거죠. 더 심해지죠. 택시도 못 타잖아요. 카카오 택시 불러
들어가 못하고 참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 나이 드신 분들이 길거리에서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택시 전부 예약으로 다니고 이러니까 더더욱이 힘들었죠. 그때 당시에. 근데 앞으로는 이제 인맹이라고 제가 만들어 봤어요. AI맹은 좀 이상하니까 인맹. 이미 오고 있죠. 상당히. 그럼 뭐냐면은 발시받는 거예요. 사실은 이 나이만큼 소중한 자산은 없어요. 인간이 우주인으로서 지구인으로도 가장 강력한 이 자산이 시간이고 나이거든요. 왜냐하면 경륜이 필요하잖아. 경험이. 계속 나이 먹어가면 경험을 하고 이러는데 콘텐츠죠. 이것이 바로. 활용하고 보여주고 인정받고 싶은데 내가 디지털이 안 되고 AI가 안 되면 그 벽을 못 넘어가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워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조직에서 진급이 되고 내가 또 회사를 창업하고 내가 뭐 소규모로 창업을 해도 AI는 엄청 도움되죠. 내가 SNS 글을 하나 올려도 내가 쓸 수가 있잖아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자, 내가 카페하고 식당 하면서 언제 써서 올려요. 근데 AI한테 올릴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예요. 내가 AI를 잘 다루지 못하면 너무나 평범한 글을 올리는 거예요. 밤낮. 아무도 안 읽어요. 나 AI로 책 썼는데 그런 책 누가 돈 주고 샀어 봐요. 그런데 이 AI가 이 세상에 10억 명 중에 딱 한 사람 나를 위해 썼다. 이건 내 얘기잖아. AI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예요. 그건 돈 주고 사서 보는 거예요. 이게 AI를 길들이는 방법이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계속 유효하겠죠. 왜냐 학교랑은 권력이니까. 길드죠. 길드. 상인조합이듯이 학위를 주잖아요. 저도 박사학위 대학교에서 받았잖아요. 그거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남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사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주면은. 단 학습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자, 우리 디지털 모바일 시대가 딱 되고 검색 시대가 되니까 교수님이 강의하면 밑에 구글 딱 깔아갖고 검색해갖고 딱딱 위키피디아 따라갖고 지식인 해갖고 알아보잖아요. 지금은 AI 갖고 하는 거예요. AI 검색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구글에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학습 방법이 탄생하는 거고 교수는 기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알기 때문에 과연 기본적인 지식으로 내가 어떤 활용을 할 수 있느냐. 활식이란 말을 쓸게요. 지식을 활용하는 걸 활식이라고 할게요. 이게 더 중요한 시대죠. 이제는 앞으로 2%의 싸움입니다. 저는 뭐 강력히 추천해드립니다. 챗GPT보다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보면은 이 GPT의 T가 트랜스포머거든요. 약자로. 트랜스포머를 처음 만든 회사는 오픈 AI가 아니에요. 챗GPT가 아니고 구글이에요. 구글이 먼저 만들었는데 이 뒤따라온 거예요. 사실은 구글 트랜스포머가 더 효율적이에요. 제미나이가. 여러 가지 매개 변수도 적고 학습도 적게 해도 되고. 그런데 지금은 실력을 보면 챗GPT가 훨씬 뛰어난 거예요. 왜? 사용자가 10억 명쯤 되니까 학습을 계속 하잖아요. 엄청나게 실력이 늘어버린 거죠. 한국에서도 챗GPT가 보면은 처음에는 한국어를 잘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저는 사실은 아이폰의 iOS가 영어로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유튜브 쓰거나 구글 쓰거나 뭐 쓸 때 영어로 만약에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근데 유일하게 챗GPT는 영어, 한국어 멋대로 해도 돼요. 프랑스어 해도 되고 일본말 해도 다 알아들어요. 안 바꿔도 돼요. 설정에 들어가서 언어 모델을 안 바꿔도 돼요. 그만큼 챗GPT 언어 능력이 뛰어나진 거죠.